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정한 그림책은 수박이 먹고 싶으면 입니다. 출판사의 허락을 받았지만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펼쳐지는 장면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글, 유리 그림, 이야기꽃.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씨를 심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겨울이 말끔히 물러간 밭에 수박만한 구덩이를 파고 삭은 퇴비와 참한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거기 까만 수박씨 서너 개 고이 누이고 흙잎을 살살 덮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싹을 틔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옴질대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수박싹 제가 절로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슬며시 둘러볼 적에 떡잎이 온 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 중간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박이 많이 익었죠.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정말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연글대로 연근 수박이 익고 날 잡아 잡수 하고 푸른 몸뚱이를 반짝거릴 때 성큼성큼 밭에 들어가 그놈을 똑 따서는 어이 이리들 오소.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둘러 앉아야 한다. 그래야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은 칼도 닿기 전에 쩍 제 몸을 열어 단물이 뚝뚝 듣는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네, 잘 들으셨어요? 이 그림책을 함께 읽고 독서 단원이나 관련 단원에서 성취 기준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박의 한 살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도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읽으신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림책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용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 그림책 작품 자체가 주는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서 읽기 전 활동을 한번 볼게요. 먼저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훑어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나올까? 그리고 그림을 훑어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작가님, 글작가와 그림 작가님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작가님의 다른 작품 이런 것도 교실에 미리 갖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박을 먹어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수박밭에 가본 경험 또는 수박을 직접 키워본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요. 선생님이 수박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도 미리 준비해서 들려주면 좋습니다. 수박이 어디에서 왔는지. 수박의 고향은 남아프리카 초원지대라고 하네요. 4000년 전쯤부터 이집트에서 재배했고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원나라 때 귀한 사람이 개성에 수박을 처음 심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읽기 중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읽어준 것처럼 음성, 발음, 속도, 화술의 변화, 감정 표현 등에 유의하면서 읽어줍니다. 그림책마다 다르게 읽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읽는 방법에는 앞에 동화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읽어주기, 그리고 학생 혼자 읽기,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기, 학생과 학생끼리 번갈아 읽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책은 매체 특성상 교사가 읽어주고 학생이 글과 그림 사이를 오고 가면서 보고 또 듣고 읽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아이들한테 각각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직접 만지고 넘기면서 책의 질감을 느끼면서 함께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또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깊이 보고 듣고 읽을 텐데요. 먼저 제목, 표지, 면지를 보면서 자유롭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펼쳐 보이면 앞표지와 뒷표지가 연결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책은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림책 볼 때 한번 펼쳐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표지 보시면 강아지가 뭔가를 응시하고 있죠. 네, 아주 귀여운 아기 수박이에요.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표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고요. 그 다음 표지를 넘기게 되면 면지가 나와요. 면지에도 요즘 작가님들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숨겨두는데요. 이 면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연습했던 그런 그림들을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제목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제목을 보면서 왜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고 지었는지 한번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그림책을 좀 자세하게 읽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선, 모양, 색, 공간, 표현 방법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 그림책에서는 시점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농부가 수박을 잘라서 펼치는 장면인데요.
과연 이 장면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 달라지는 장면을 찾아보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글을 보면서 살펴보게 하면 좋고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한번 인과관계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과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림책 장면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지 한번 고르게 하고요. 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게 하면 그것도 되게 풍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 부분은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요.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이루었던 그런 일의 아름다운 과정을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글로 쓰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경험과 관련된 예시글을 읽어줘도 좋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읽기 후 과정입니다. 우선 책 내용을 간추리는 게 필요하고요. 선택 활동은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이 생산한 글, 그림, 텍스트들을 전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 또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칭찬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었다 하는 그런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독서 활동, 내가 지금까지 독서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찾아 읽거나 더 연관지어서 다양한 책을 탐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과 날마다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있지만 그림책이 가진 그림책 자체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따로 독후 활동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림책을 읽고 나서 하는 간단한 활동으로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빛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비 온다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고 나도 누군가에게 우산 선물을 한번 해주자고 제가 제안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학년 남자아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슈퍼 울트라 우산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오후에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산을 안 가져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슈퍼 울트라 우산을 만들어서 다 씌워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기특하죠.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코골지마 우산을 그렸더라고요. 네, 그린 게 아니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냐고 하니까 아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골지마 우산을 아빠한테 선물하면 이제 아빠는 코를 골지 않게 될 거예요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저쪽 뒤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야, 그거 나 내일 빌려주면 안 돼? 우리 아빠도 코 엄청 골거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동생이 있는데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동생에게는 1톤 우산, 아주 무거운 1톤 우산을 선물하고 자기는 이렇게 발랄한 노란색 가벼운 우산을 가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 선물을 꼭 동생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책을 읽고도 다 다른 아이들의 다른 빛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각각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그림책 읽으실 때 이런 책들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림책 외에도 동시집도 있고요. 동화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제가 좀 더 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시리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교실에서 또는 책 모임에서 권정생 선생님의 동시, 동화, 그림책을 꼭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그림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책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책입니다. 한 주 동안 교실에 두고 함께 읽거나 아니면 독서단원 수업에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 그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그림책 중에서 다니카와 슌타로의 살아있다는 건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너와 손을 잡는 것. 어때요? 네, 이렇게 시와 그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 그림책 읽기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 자체가 주는 울림도 크지만 시가 그림을 만나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